안녕하세요. 지식교양 채널 언어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핵법 자소서 시간이죠. 이번에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자소서 2번을 쓰는 구체적인 기술로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세 번째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간단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강연 영상에선 자소서 2번을 쓸 땐 뭘 중시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고교 3년간의 행적 중 내 생애 최고 퍼포먼스나 업적이라 할 만한 교내 활동을 고르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강연 영상에서 강조한 작성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내 최고 퍼포먼스와 업적이 자칫 지망 학과와 괴리가 생기는 경우 그를 해결하는 기법, 그 기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영상인 오늘 강의에서는 과연 뭘 얘기할 것이냐? 가장 이상적이고도 어찌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죠. 내 최 퍼포먼스나 업적이 자연스럽게도 내가 지금 지원하는 학과와 일치하는 경우, 그럴 경우엔 대체 어떤 구조와 흐름으로 글 내용을 써넣을 것이냐, 그 방법과 테크닉을 알아볼 겁니다. 사실 이 경우도 제가 자소서 1번을 설명할 때 적용했던 개념처럼 굳이 거칠게 표현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서론, 교내 활동을 설명하는 글의 시작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며 문장의 물꼬를 트는 겁니다. 일단 첫째, 평소 꿈꿨던 장래 희망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두 번째, 위 1의 사항, 즉 첫 번째 사항 때문에 자신이 특정한 교내 활동을 수행했다고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 교내 활동의 명칭, 즉 이름과 활동 학년 또는 활동 기간,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의 물꼬를 틀 때 써넣어야 할 기초 내용들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뉘앙스로 쓰면 돼요. 고교 입학 때부터 생명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확실히 정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각종 생물 관련 실험과 연구로 유명했던 동아리 해부학에서 고교 3년을 충실히 보냈습니다. 저는 평소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과 투자에 관한 지식을 학우들과 협력, 경쟁하며 공부하고 싶었던 저는 1학년 시절 국제금융과 투자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는 동아리 노다지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소서 2번의 서론을 쓰는 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는 본론을 쓰는 방식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론에서는 서론에 자신이 언급한 그 교내 활동 속에서 세부적인 퍼포먼스나 업적을 하나 고른 뒤에 그것을 구체화, 즉 자세하고도 분량상 제법 풍성하게 서술을 가해야 합니다. 사실상 자소서 2번의 몸통이자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본론이 차지하게 마련이죠. 당연히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다 집어치우고 일단 예시를 한번 봅시다.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부에 동시 합격했던 학생의 자소서이고요. 이를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이론에 부합하도록 일부 샘플링을 한 사례입니다. 경제자율 동아리 땡땡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동아리에서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람들의 선한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코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윤리적 소비를 유도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부원들과 모색했습니다. 토의 결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저온 재생률이 높은 밀집, 대나무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파이프 사업을 모의로 구상해봤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나 웰빙을 추구하는 시민들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비록 가격이 높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충만한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는 설문조사 기관의 발표 자료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을 자극하여 우리가 모의한 친환경 펄프 사업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주 목표로 삼으면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이윤까지도 달성할 수 있음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해당 학기 교재에도 실려 다른 수많은 학내 친구들에게 나름의 읽을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으셨나요?
아마도 이 학생은 경제 자율 동아리를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나름 적지 않은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베스트라 생각한 활동, 친환경 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보고서를 쓴 일을 고른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이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는지, 활동이 모양새와 구색을 갖춰나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나름대로 논리와 순서를 갖추면서 내용을 채워나가고 있죠. 이게 자소서 2번의 본론을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퍼포먼스나 업적을 고른 뒤에 그걸 왜, 어떤 연유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초의 목표의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한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서술하기. 이게 바로 자소서 2번의 본론을 쓰는 법으로서 속칭 정석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결론을 쓰는 법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강의 영상 중에서 자소서 1번 후반부 쓰는 법이라는 강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고교 때 기울인 학습 노력과 경험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 그리고 분량이 남는다면 각오와 기대까지도 쓸 수 있다고 말했죠.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자소서 2번의 결론 작성법이 대동소이해요. 이 2번의 결론도 1번의 결론과 비슷하게 느낀 점, 그리고 각오와 기대를 쓰면 됩니다. 대신 1번과 달리 학습 노력과 경험에 대한 그것들이 아니라 2번의 핵심 소재였던 특정 교내 활동에 대해 느낀 점, 그리고 각오와 기대라는 것, 그 점만 조금 다르다는 걸 주의하면 됩니다. 사실 각오와 기대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소서 2번의 결론은 그냥 느낀 점만 제대로 써도 마무리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 결론 때처럼 2번도 동일하게 메타 센텐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역시 예를 들자면 이러한 뉘앙스로 쓰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해부 행위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해부 실험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한 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전과 다르게 명확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금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서론과 본론에서 서술했던 자신의 교내 활동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일거에 요약해 줄 수 있는 개념화 문장들을 한두 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 센텐스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실례들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강의 자소서 1번 후반부 쓰는 법이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하우가 뭔지 정확히 인지될 겁니다. 자, 그럼 자소서 2번 작성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 작성법까지 잘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영상부터는 이제 드디어 고대하시던 3번 작성법입니다. 대기업 공통 자소서 3번 작성법에 대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